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자주 들었던 말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서는 시어머님과 따로 만나는 일은 절대 피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커플마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저도 그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특히 저희 가족들은 엄청 끈끈해서 친정 오빠 덕분에 공부도 잘할 수 있었고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을 들어갔던 터라 저는 다른 집안도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연애한 지 딱 1년 정도 되던 시기에 예비 시어머님에게 온 연락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됐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예비 시어머님이 만나자고 하면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당시 저랑 남자친구는 사내 커플이었고 회사 안에서도 최대한 티 내지 않고 있던 시기였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어찌나 당당하게 회사로 오셔서 저를 찾으셨던지 처음 만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둘째 통해서 말은 몇 번 들었는데 실물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둘이 한 1년 정도 만났다고 들었는데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보자고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대학 어디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을까? 알다시피 우리 둘째가 스카이 대학 나왔잖아. 아, 저도 같은 대학 출신이에요. 대학 다닐 때는 몰랐는데 회사 와서 만나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같은 대학 출신 만나니 괜히 더 반갑고 좋더라고요. 어머 그래. 얼굴도 예쁜데 똑똑하기까지 하네.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우리 아들이 학벌도 안 보고 애들을 만나더라고.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노파심에 물어본 거였어. 같은 대학 출신이라니 더 마음에 드네.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한편으로는 안심했죠. 그렇게 여러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연히 아주버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됐어요. 우리 둘째도 똑똑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정말 영재였어. 그래서 큰아들이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하고 졸업했잖아. 나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지들이 척척하더라고. 혹시 형제가 어떻게 돼? 외동이야? 저도 오빠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가 눈을 번뜩이며 오빠도 같은 대학 출신이냐? 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희 오빠는 장학금 주는 대학으로 갔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대학도 겨우 보낸 거였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선 오빠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냐, 돈은 좀 벌었냐 등 이것저것 캐물으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아직 결혼을 못했구나. 하긴 요즘 여자들이 똑똑해서 자기 먹여 살리지 못할 것 같은 남자랑은 결혼도 안 하더라고. 근데 그 인테리어 사업으로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니 요즘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런지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오빠가 사장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돈도 생각보다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집갈 때도 돈 보태준다고 했어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그래도 그건 몸 쓰는 거잖아. 늙어서 골병 들었다. 우리 아들들처럼 머리가 좋아야 몸이 고생을 안 하지. 지금이야 괜찮지만 나이 좀 먹어봐라. 여기저기 다 쏘실 거다. 이래서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너 나중에 친정에 돈 없다고 몰래 돈 가져다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오빠가 돈을 못 벌면 내가 친정에 돈 대줘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그 순간 남편이 끼어들어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했어요. 엄마, 그만 좀 해요. 요즘 세상에 무슨 학벌 타령이야? 어디 가서 그런 말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형님이 앞가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괜한 말로 신경 쓰이게 하지 마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씀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상견례 날짜를 잡은 상황이라 다시 한번 뵙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두 아들들 자랑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아들들을 다 스카이 대학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들 소개해달라는 연락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큰아들도 그렇고 둘째도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척척 잘하는 것 같다 다행입니다. 요즘 결혼 안 하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 안 하는 거겠어요? 못 하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 아들도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돈 주변에 참한 색시 있으면 우리 큰아들 소개 좀 해주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우쭐한 모습을 보니 괜한 짜증이 올라왔어요. 우리 오빠 결혼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 건가? 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엎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죠. 오히려 배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바로 식장을 잡았어요. 그렇게 결혼한 후에는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상황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출산할 때가 다가와서 회사에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내고 첫 아이를 낳았어요. 저희 아이가 6개월이 안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주버님이 갑자기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한창 백종원을 아는 사업가가 TV에 나와서 여러 요리 방법을 알려주던 때였죠. 저도 그분의 레시피 보고 이것저것 요리해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주버님이 그렇게 요리를 해보시더니 가게 하나 차려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명절에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가게를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즘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그거 하나씩 따라 해보니 괜찮더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요리가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가게를 하나 차려보려고 해. 아주버님, 그거 힘들어요. 그리고 형님이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둘이나 있는데 만약 잘 안 되면 어쩌시려고요? 저희 오빠가 사업해서 제가 옆에서 오래 지켜봤는데 힘드실 텐데요. 그리고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오빠야 그냥 저 밑에 있는 지방대학 나와서 힘든 거지. 우리 큰아들은 서울대에 박사까지 했는데 뭐가 힘들겠어? 알아서 똑똑하게 장사도 잘할 텐데. 생각해둔 자리는 있어? 엄마가 어느 정도 보태줄게. 맞아. 형은 공부도 워낙 잘했어서 가게도 잘할 거야. 그거 잘 되면 나한테도 뭐 좀 떨어지나? 제가 하는 걱정은 아무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오빠도 지금이야 돈을 벌고 있는 거지.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은 장사를 해보신 적도 없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말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근데 아주버님 가게 하시는 거 말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오빠 보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던데. 우리 오빠는 기술 배워서 한 거라 그래도 자리를 잡은 건데 아주버님이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TV 나오는 거 몇 번 따라 한다고 잘한다고 해서 가게 차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리 형이 진짜 똑똑해서 뭐 하나 시작하면 실패한 적이 없어. 걱정하지 마. 나중에 형 가게 인테리어는 우리 형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남편도 제가 염려하는 걸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아주버님 가게 인테리어를 저희 오빠한테 맡기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말을 꺼냈어요. 뭐,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선 오빠한테 물어본다고 했어요. 오빠, 요즘 바빠? 우리 아주버님이 가게 하신다고 하는데 인테리어를 오빠한테 맡기고 싶으신가 봐. 오빠 바쁘면 다른 데서 하라고 해도 되니까.
그건 바빠도 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시댁 식구인데 해줘야지. 진짜 생각 있으시면 오빠한테 연락하시라고 해. 만나서 어떻게 인테리어 할지 여쭤봐야 되니까. 오빠가 흔쾌히 사돈이니까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남편한테 얘기하니 남편이 알아서 아주버님께 말씀드렸더라고요. 그 뒤로 친정오빠랑 저희 아주버님이 몇 차례 만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자잘하게 얘기할 게 많거든요. 하루는 제가 오빠를 보고 싶기도 하고 아주버님 가게 얘기는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오빠 가게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버님이 저희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보내주신 견적서 봤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어서요. 평수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8천만 원이나 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러면 제가 따로 부탁할 의미가 없잖아요? 요즘 자재값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이왕 해드리는 거 잘해드리고 싶어서 좋은 자재들로 선택해서 견적 짜서 보내드린 거였어요. 단가가 좀 높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 하시는 거 튼튼한 걸로 하셔야 오래 써도 문제가 없거든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죠. 근데 8천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이 자재 그대로 하고 반값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니까 사람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시간은 조금 넉넉하게 드릴 수 있거든요. 사람 좀 줄여서 하면 3천만 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저 혼자 하는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그 대신 저 혼자 하는 거라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이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옆에서 전화하는 걸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8천만 원으로 견적서 만들어준 것도 오빠는 거의 받은 거 없이 짜준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에서 반이나 깎아버리니 제가 오빠한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주버님이야 8천만 원도 저렴하게 해준 것 같은데 거기서 반을 깎아서 수도공사랑 칸막이 공사랑 대체 이런 건 다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지 뭘 그걸 한 달 동안 공사해준다고 하고 있어. 그냥 못하겠다고 해. 오빠가 말 못하면 내가 해줄게. 됐어. 그래도 사돈인데 이렇게 신경 써주면 너한테도 더 잘하겠지. 오빠 일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친정오빠는 그냥 인테리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 차례 아주버님이 저희 오빠한테 전화해서는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오빠가 힘들게 아주버님 말씀하신 조건 맞춰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버님한테 굽신굽신거리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친정오빠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본인들 편할 때만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습도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을 불러서 따로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아주버님이 저희 오빠한테 전화하셨을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두 분 대화를 듣게 됐는데 저희 오빠가 3천만 원에 해준다고 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견적서 받은 대로 8천만 원으로 진행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다른 업체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그거 보고 너한테 한 소리 하고 싶었다. 사돈 상대로 뭐 한탕 땡겨보겠다 이거야 뭐야? 그 조그마한 가게 하는데 8천만 원이 말이 돼. 너가 가운데서 돈이 더 적게 받도록 해주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건방지게. 그깟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뭐 사돈 총각 한 명이야? 주변에 널린 게 인테리어 가게다. 겸사겸사 사돈 총각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하지 마. 너가 한다고 해도 내가 하지 말라고 할 거다. 그렇게 친정오빠가 인테리어 해준다는 건 취소가 됐습니다. 오빠는 저한테 전화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해준다니까 왜 그랬어? 그러다 괜히 너 미움받는 거 아니야?
예전에 너 애 가져서 결혼해서 거기서 은근 눈치 주고 그랬잖아. 됐어. 짜증 나잖아. 오빠는 뭐 땅 파서 장사해? 그리고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해? 솔직히 이번에는 우리 시댁이 너무 경우가 없었어. 내가 잘 얘기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어머님이랑 아주버님도 직접 알아봐요. 오빠가 얼마나 신경 써준 건지 알지?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여러 인테리어를 상담했지만 저희 오빠 가격에 맞춰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죠. 그런데 둘 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사과도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거나 저희 오빠한테 사과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 요구를 들어줄까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랑 오빠한테 사과하는 건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렴하게 해주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는데 어떤 자재를 쓰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둘 다 그냥 총 금액만 본 거죠. 5천만 원에 맞춰주는 곳을 고르시고는 저한테 비아냥거리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예, 사돈 총각보다 저렴하게 해준다는 곳도 있다더라. 이럴 줄 알았지. 우리 아들이 괜히 서울대 박사인 줄 아냐? 안 되는 게 어딨어? 너도 그렇지만 사돈 총각도 그러는 거 아니냐? 어디 사돈한테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긴 그렇게 똑똑한 아주버님인데 좋은 곳으로 잘 걸으셨겠죠. 그리고 저희 오빠도 아주버님이라 더 신경 써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곳 찾았으니 된 거죠. 그럼 우리 장순이 누군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 오빠가 해준다는 것보다 더 잘해준다고 하더라. 그렇게 아주버님 인테리어가 끝나고 다 같이 보러 갔는데 정말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식당인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은 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이 가게를 시작하셨는데 전문적으로 음식을 해본 사람도 아니었으니 잘 될 턱이 있나요? 그리고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든 잘해보겠다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었죠. 아주버님이 가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빚만 내고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탓을 인테리어 안 해준 저희 오빠 탓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가게가 잘 안 된 게 인테리어 때문인 것 같아. 다른 가게들은 인테리어가 좋다고 해서 입소문이 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사돈한테 맡겨서 했으면 망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사돈 총각이 저렴하게 해주기만 했으면. 어머님, 그게 왜 저희 오빠 탓이에요? 어머님이 다른 인테리어 가게 많다고 하시면서 안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사업 망한 게 인테리어 때문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시작하는 거 힘들다고 말렸잖아요. 가게에서 일 한번 안 해보신 아주버님이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겠어요? 그래도 재수씨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게 망하는 바람에 돈은 돈대로 날리고 아유시댁은 아주버님의 사업이 망하면서 초상집 분위기가 됐는데 이와는 다르게 저희 친정집은 잔치 분위기였죠. 저희 오빠는 인테리어 호황기라 대박이 나서 3층까지 상가 건물을 올렸거든요. 저도 이 사실을 친정엄마 생신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신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 그 소식 들었어? 너희 오빠 이번에 3층짜리 건물 하나 올렸잖아.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이번 달에 다 공사 마무리하고 상가 오픈할 거라고 하더라. 벌써 상가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대. 요즘 경기 힘들다고 다들 난린데 우리 오빠는 건물을 올렸네. 우리나라에 워낙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지 집 인테리어가 엄청 들어왔어.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서로 소개해 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다 오빠가 잘해서 그런 거지. 적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다들 오빠만 찾겠어? 너무 잘 됐다. 나중에 상가다 들어가면 우리도 보러 가야겠다.
좋은 소식 덕분에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남편은 친정 모임에서도 거의 말도 하지 않았고 집에 올 때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아주버님 사업은 잘 안 풀렸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건물을 올렸으니 이 사실을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뒤집어지셔서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사돈총각이 이번에 건물을 올렸다며 그렇게 기운 좋은 사람한테 인테리어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럼 우리 아들 가게도 잘 되고 사돈총각도 잘 되고 겹경사였을 텐데 중간에서 네가 초치지만 않았으면 네. 저번에는 인테리어 안 해준 저희 오빠 탓하시더니 이번에는 왜 제 탓이에요? 그때 사돈총각이 돈 깎아준다고 했는데 네가 그 돈으로 할 거면 그냥 다른 가게 알아보라고 했잖아. 그때 그냥 그 돈으로 했으면 우리 장남가게도 망할 일 없었을 텐데 정말 제 얼굴을 보실 때마다 저희 오빠 혹은 제 탓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댁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공부도 못하고 머리 안 좋은 우리 친정 오빠가 운 좋게 돈 벌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무시하고 까내리기 바빠했던 사람들이 남편을 시작으로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까지도 저희 친정 식구 칭찬을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달라진 분위기에 뭔가 이상하다 느꼈죠. 우리 형님은 진짜 하는 것마다 잘 되시는 것 같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들다고 했는데 우리 형님은 3층짜리 건물도 올렸잖아. 될 사람은 될 수밖에 없어. 그래 사돈총각이 인상도 좋고 잘 될 것 같았어. 사람이 워낙 성실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올게 너무 부러워요. 나는 외동이라 그렇게 잘난 오빠 두면 소원이 없겠네. 친정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친정 칭찬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듣기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오빠 3층짜리 건물 상가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형님이 올린 3층 건물 저번에 한번 보러 갔었는데 자리도 정말 좋은 것 같더라. 그런데 거기 1층 상가 들어오는 사람 아직 없으면 우리 형이 들어가는 건 어때? 거기 자리 좋아서 요즘 문의 오는 사람 많다고 했는데 아마 정해졌을걸. 근데 아주버님 회사 안 들어가시고 또 사업하신다고 재수씨 제 나이에 어디 회사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왕 사업 시작한 거 끝은 봐야죠. 그땐 인테리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이번에 잘하면 손님들도 많이 올 테고 그럼 저도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나 근데 저희 오빠 상가 좋기는 할 텐데 아무래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가 자리가 좋아서 월세도 저렴하지 않을 텐데 제가 오빠한테 한번 물어는 볼게요. 사돈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무슨 월세를 받는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너희 오빠는 혼자잖아. 근데 뭐 그렇게 돈돈거려 우리 큰애야 식솔들이 있으니까 너가 사돈총각한테 말 좀 잘해봐라. 어머님 원래 가족일수록 돈 문제는 깔끔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만약 월세 내는 게 싫으시면 그냥 다른 상가 알아보세요. 시어머니가 월세 받지 말고 1층 상가 하나 주라고 하셨지만 그건 제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다른 상가를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러다 결국 저희 오빠한테 인테리어를 못 받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셨는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아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돼서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도 단호하게 얘기했죠. 당신도 상가 가봐서 알겠지만 거기 노리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주버님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월세 내고 가실 거 아니면 나 오빠한테 말 못해줘.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형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저번에 시작한 가게가 망해서 빚도 많은데 조카들도 둘이나 있잖아. 그래서 월세가 부담되나 봐. 나중에 잘 되면 제대로 내더라도 그 전에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내는 방안으로 형님께 여쭤봐주면 안 될까? 형님은 아무래도 책임져야 될 가족이 없으니까 우리 형보다는 부담감이 적으실 수도 있잖아. 당신이 좀 잘 말해줘.
남편이 저 자세로 저한테 부탁을 하니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 상황 안 좋은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한번 오빠한테 물어봐야지 생각하다. 저도 정신없어서 잊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댁에 다 같이 모인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말이 잘 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 월세는 잘 물어봤어? 사돈 총각이 뭐래?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냥 사돈이니까 월세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굳이 받는다고 하니 아직 말 못했어요. 경기 안 좋아도 받을 건 받아야죠. 돈 거래는 가족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500만 원 정도 월세 받을 거라고 했거든요. 혹시 생각하시는 금액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그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오빠가 제 말은 잘 들어주는 편이라서 다른 상가에 비해 저렴하게 해주긴 할 거예요. 500만 원 소리에 아주버님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물론 속이 상한 것도 알고 답답한 마음도 알겠지만 아니 저희 친정오빠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올린 건물인데 그게 80%는 은행 돈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제가 중간에서 월세 깎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냥 들었던 대로 이야기했죠. 근데 남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 돈 내가 내줄게. 당신이 뭐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말은 우리 쪽에서도 성의를 보여라 이 소리잖아. 지난번 인테리어 때도 그것 때문에 중간에 다 취소시켜버린 거고 성의는 뭔 소리고 지난번 인테리어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순간 제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이라고 뜨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확인해보니 남편 이름으로 돈이 입금됐는데 액수가 찍혀있는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이 단위를 착각해서 잘못 보냈나 했어요. 가끔 저도 10만 원 보내야 되는데 10,000 원 보낼 때도 있었거든요. 남편도 그랬나 보다 싶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10만 원 보냈던데 100만 원 보내려고 한 거지 다은이 잘 봤나 확인하고 다시 제대로 보내줘. 이따 오빠 만나기로 했으니까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아니 그거 맞는데 사돈인데 관리비로 월 10만 원 정도면 되지 괜히 더 보내면 형님도 불편해하실 거야. 남편의 얘기를 듣더니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옆에서 편안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버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럼 재수씨 관리비 10만 원에 내가 매일 점심은 공짜로 해드리겠다고 전해주세요. 재수씨 오빠분도 식사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주 정성껏 만들어 드릴 테니 언제든 오시면 무료라고 꼭 전해주세요. 그래 어차피 사돈 총각 건물인데 그 정도는 해주겠지 그리고 좀 잘해주겠니? 어려운 사돈이 부탁하는 건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주머님 형님까지 웃는 모습을 보는데 이 집안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는 친정에 전하지 않았죠. 그동안 저는 남편과 매일매일 싸우느라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고요. 남편은 아주버님 챙겨야 한다며 가족끼리 왜 자꾸 돈돈거리냐 따져 묻는데 가족이란 소리 수십 번을 들으니 정신이 나갈 것 같더군요. 근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보다 먼저 친정오빠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전달하지 않았으니 두 분이서 직접 저희 오빠를 설득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돈 총각이 정신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계약서 대충 써왔어. 한번 보고 사인하면 돼. 아 그리고 이 상가가 사돈 총각 내 거니까 인테리어는 해줄 거지. 재수씨한테도 말했지만 저번에 다른 사람한테 인테리어를 해서 제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돈 상가에서 좋은 기운 받아서 저도 대박 나봐야죠.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당장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친정 오빠네 가게야. 옆에서 정확하게 들었어. 50만 원으로 월세 하자고 했다며 거지들도 아니고 적당히 해야지.
예전에야 당신 말대로 가족이었으니까 신경 써서 저렴하게 견적서까지 써줬는데 이제 우리 이혼하면 남이잖아. 근데 왜 우리 오빠한테 50만 원 월세 인테리어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야?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이혼은 무슨 이혼, 우리 장순이 잘 돼야 네 남편도 잘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내가 뭐 우리 큰아들만 잘 되자고 그러는 줄 알아?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혼 소장 던지면서 당장 오빠네 가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이 이혼 소장 가지고 우리 오빠 가게에서 나가. 착한 우리 오빠 꼬셔서 뭐 좀 해보려고 했나 본데 꿈도 꾸지 말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오빠 가게 찾아오면 경찰 부를 테니 알아서 해. 시댁에서는 화가 나도 큰 소리 한 번 안 냈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 생각하니 하고 싶은 말이 속 시원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목소리 작다는 말 잘 안 듣는데 정말 있는 힘껏 소리 질러 버렸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움찔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아주버님은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나가셨습니다. 근데요. 저희 친정오빠가 이 모습을 옆에서 다 봤잖아요.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1층 가게를 아주버님에게 임대해준다고 덜컥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아무래도 동생이 큰 소리 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나 봐요. 원래라면 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도저히 마음이 쓰였는지 아주버님에게 해주겠다고, 거기다가 인테리어까지 공짜로 해주겠다고 말했다더군요. 괜찮아, 상가 하나쯤은 원래 너 나중에 퇴직하면 주려고 생각했던 곳이기도 하고, 너희 아주머니 많이 힘들다며 그걸로 계속 너한테 뭐라고 할 텐데 그럴 바엔 이거 쓰게 해주고 서로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아니 왜 그런 일을 나랑 상의도 없이 저질렀어?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임대해줘버리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나는 더 힘들어진다니깐. 당장 취소해. 이걸 준다고 내림받는 사람이나 주겠다고 하는 오빠나 나는 절대 반대니깐. 거기에 아주버님 들어가 지내면 나도 친정에 안 갈 줄 알아. 그날 전엔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전까진 정말 이 약물고 버텼거든요. 그렇게 제 속이 뒤집힌 것과 달리 시댁은 완전 잔치 분위기였고요. 나중엔 가게 둘러보러 간다길래 저도 따라 나갔죠. 거기 친정오빠도 온다고 했으니 거기서 결판을 짓자 생각했어요.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언성 한번 높이지 않고 아주머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친정오빠네 건물로 가보니 1층 상가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 아주버님은 완전히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옆에 시어머님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남편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 입구에는 처음 보는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 계약한다는 가족이 민철이 너였어. 세상 참 좁다. 너를 여기서 다시 만나네. 어머님도 잘 지내셨죠? 그 남자는 시댁 가족들을 잘 알고 있었는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네는데 무슨 상황인지 다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철아, 원래 내가 여기 상가에 들어오기로 했었거든. 근데 사장님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아니 가족이 쓰기로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내가 임대료를 100만 원 더 내겠다고 했거든. 근데 가족이 쓰는 거라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상황이 힘들어서 돕는 거라고 하는 거야. 글쎄 그 소리에 아주버님은 고개를 점점 숙였고 옆에서 시어머님은 한숨까지 쉬셨어요. 내가 여기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그럼 여기가 힘들면 옆 가게라도 계약하겠다 했거든. 평소는 여기보다 좀 작아도 위치가 좋으니까 나는 그래서 대체 가족 중에 누가 오려고 하나 싶어서 한번 들러봤는데 민철이 네가 여기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너 서울대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장사 시작하려는 거야? 맞다. 너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했다 그랬지.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슨 상황인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며 밖으로 나가셨고 남편도 따라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그 남자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 밥 장사할 거라며 서울대 박사 출신이 해주는 음식은 얼마나 대단한지 기대되네. 내가 앞으로 자주 와서 먹어줄게. 나는 옆에다가 카페 하나 차리거든.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소일거리로 심심하다길래 내가 하나 차려줬어. 너 앞으로 커피 마시고 싶으면 놀러와 공짜로 줄게. 아주버님은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다가 그 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상가에 들어가지 않겠다며 아주버님이 직접 저희 친정오빠에게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엄청 창피했나 봐요. 다른 곳에서 가게 차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밤 시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원래라면 가지 않았겠지만 어머님은 얼마나 변하셨나 궁금하기도 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는 달리 어머님은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큰애가 다른 곳에 산 거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거기 인테리어는 사돈 총각한테 부탁해야겠다. 아주 으리으리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야. 내가 이번에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다. 그러니 사돈 총각한테 이야기 전해라. 최고로 멋들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비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저에게 호통을 치며 당신은 어제 그 꼴을 보고도 우리 형한테 돈을 받겠다고 하는 거야. 어제 당신도 받잖아. 우리 형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나도 걔 누군지 기억나. 대학도 못 가고 군대 다녀와서 알바만 하던 녀석 아니었냐? 그저 운 좋아서 돈을 좀 버는 것 같은 모양인데 어찌나 시건방을 떨던지 대학도 못 나오고 무식한 게 확 티가 나더라.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이번에 인테리어 하는 것도 친정오빠 통해서 공짜로 하겠다고. 그야 당연하지. 가족이 좋다는 게 뭔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럼 나 이제 당신하고 가족 그만할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혼하는 게 맞겠다. 그렇기 전엔 남편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저도 꾸준히 돈 벌고 아이 낳고 키워서 그런지 재산 분할이 5대5로 남았어요. 시어머니 돈은 다 아주버님한테 들어갔고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아야지 저한테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집을 팔아 저한테 1억 8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남은 돈으로 또 아주버님 가게를 차려줬나 봐요.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결국 또 망해버렸죠.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오빠 상가 옆에 빈 상가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도 먹기 좋았어요. 거기에 아주머님이 가게를 차렸거든요. 아마 일부러 우리 보라고 차린 거겠죠. 잘 되면 우리 약 올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만 날리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생통이었는지 몰라요. 오빠 상가 1층에 대형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들리기도 했는데 시어머니를 마주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얼마나 흘겨보시던지. 그런데 우리 오빠 상가에 있는 가게는 잘 만드는데 비슷한 자리에 있는 아주버님 가게는 아무도 없으니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간판을 내리더라고요. 간판 내리는 날을 보니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서울대 박사 아주버님을 엄청 잡으시는 모습을 보며 친정오빠랑 저랑 얼마나 배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처음에 망한 것도 인테리어 때문이 아닌데 아직도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은 인테리어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아주버님 사업이 또 망하면서 아주머님 집이랑 남편이 저랑 이혼하며 재산 분할받은 돈을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많은 인원이 어디에 살겠어요? 바로 시어머니 집이죠. 아침마다 대식구가 한 집에서 우르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똥 씹은 표정이래요. 그 작은 집에 아들 둘이랑 며느리에 거기 손주 2명까지 얼마나 정신없고 좋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주는 게 있으면 그만큼 베풀며 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받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죠. 저는 복직해서요. 따박따박 월급 잘 받으며 편하게 아이 키우며 생활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걱정한 것과는 다르게 저는 아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이혼을 못했다면 아주버님 사업이 안 된 이유를 또 저한테서 찾겠죠. 그 모습을 안 보고 살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글을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